안녕하십니까, 장덕쌤입니다. 오늘은 특수용접 용접기능사 제22의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겠습니다. CO2 용접 결함 중 기공호 방지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가번에 오염, 녹, 페인트 등을 제거한다. 자, 이런 오염이라든지 녹, 페인트, 물기 이런 게 있으면 기공이 발생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건 맞는 말이고요. 산소 압력을 높인다. 자, CO2에서는 산소를 쓰지도 않고요. 산소 압력을 높인다 해서 이제 더 방지되는 거 이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나번이 틀린 것이고요. 다번에 순도가 높은 CO2 가스를 사용한다. 자, 이것은 맞죠. 라번에 노즐에 부착되어 있는 스펙트를 제거한 후 용접한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변형 교정 방법 중 외력만으로 소성 변형을 일으키게 하여 변형을 교정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소성 변형을 일으킨다 이런 말은 뭔가 하면요, 힘을 줘가지고요, 이제 바깥쪽에서 어떤 힘을 줘가지고 이제 변화를 해주는 거죠. 하나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소성 변형을 한다 이런 말인데요. 이것은 여기 있는 이제 박판의 점수축, 형제 직선 수축, 그 다음에 가열 후 해머링 한다. 그 다음에 롤러에 그런 거. 전부 다 이게 변형 교정 방법이 맞죠? 맞는 건데, 이 중에서 이제 그 외력만으로 소성 변형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롤러에 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얇은 약간 칠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이 롤러 사이에 집어넣어 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얇은 판 자체가요, 이게 이제 변형이 됐을 때 롤러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펴지는 그런 방법이 바로 롤러에 거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을 보죠. 다음 중 침투 탐상 검사의 장점이 아닌 것 있는데요. 침투 탐상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강물질을 침투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염료를 침투하는 이런 두 가지 있는데요. 이 침투 같은 경우는 이 표면에 있는 아주 얇은 아주 작은 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미세한 어떤 균열 이런 것을 이제 검사하는 방법을 우리가 침투 탐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시험 표현이 간편하죠. 여기다가 염료라든지 현강물질을 칠하고 닦아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불빛에 이렇게 대본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종이를 대본다든지 이렇게 하니까요, 제품의 크기 형상 등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다. 자, 이것도 크게 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검사원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자, 이거는 크게 좌우할 거 없어요. 이 자체를 표면에다가 이제 잘 이제 칠하고 그 다음에 제거를 하고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이 틀리고요. 미세한 균열도 탐상에 관한다. 자, 이 침투 탐상의 목적이 바로 이런 미세한 균열이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점 같은 거. 지금 답은 같은 경우에 이제 검사원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바로 외관 검사입니다. 외관 검사 같은 경우는 다번에처럼 이렇게 검사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게 되는 그런 검사법이 되겠죠. 4번에요. 영광용 피부금속 아크 용접봉 작업성 중 직접 작업성이 아닌 것, 직접 어떤 작업하는 것이 아닌 거라 했는데요. 아크 상태, 이건 직접 하는 것이죠. 용접봉의 용용 상태도 맞습니다. 부착 슬래그 박리성, 이거는 이제 부착 슬래그가 스스로 이제 박리한다, 떨어져 나간다 이런 말인데, 이거하고는 직접적인 작업과는 관계없죠. 하나의 그러니까 간접이죠. 이제 간접이기 때문에 답은 틀리고요. 이제 스펙터는 하나의 직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입니다. 아크 용접의 재해라 볼 수가 있는 거 이렇게 되는데요. 아크 용접의 재해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이제 아크 강선에 의한 전암성, 이것도 이제 아크 용접의 재해죠.
스펙터 비산의 하산, 이것도 맞죠? 역할로 인한 하재, 이건 아니죠. 전격에 의한 감전, 이것도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요 문제는, 다번이 전부 다 있는 것이고요. 요 다번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다번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라번, 세 가지를 전부 다 정답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을 보겠습니다. 형털 곱힘, 이제 굴곡시험이라고 하는데요. 굴곡시험을 할 때 시험편을 보통 몇 도까지 이제 구부리냐, 이런 말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180도까지 되겠습니다. 180도까지 구부리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7번을 보겠습니다. 티거 용접으로 스테인리스 강을 용접하려고 한다. 가장 적합한 전원 극성으로 맞는 거, 이렇게 했는데요. 티거 용접에서 스테인리스 강은 직류 전극성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답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을 보겠습니다. 피복 아크 용접에서 용접의 단위 길이가 1cm당 발생하는 전기적 에너지 H, J를 구하는 식입니다. E는 전압이고, I는 전류값이고, V는 용접의 속도, cm/min 이렇게 되는데요. 요것은 이제 공식이요.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은, 여기 있는 이제 용접의 속도, 요거를 잘 보시면 돼요. 용접 속도가 이제 이 밑에 들어가요, 밑에요. 용접 속도 한 점이 요 밑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전압하고 전류는 위에 들어가는데요. 반드시 60을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이 공식은요, 자주 이제 계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꼭 좀 외워두셔야 될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CO2 가스 아크 용접에서 용접 전류를 놓게 할 때의 사항을 연리가 중에서 옳은 것. 자, 전류를 놓게 한다, 이런 말이죠. 전류가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와이어의 녹음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나번에 와이어의 녹아내림이 빨라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용접용 로봇 설치 장소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이라 이렇게 되는데요. 가번에 로봇판을 최소로 줄인 경로 장소를 한다. 여기 이제 최소로 줄인 이렇게 돼요. 여기 잘못됐죠. 최소가 아니고 최대로 해야 되겠죠. 로봇판을 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이제 장소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최소가 틀린 것이고요. 로봇 움직임이 충분히 보이는 장소, 그 다음에 로봇 케이블 등이 사람 발에 걸리지 않게 한다. 그 다음에 로봇팔이 제어판이라 판넬 뭐 이런데 닿지 않는 이런 장소에 한다. 이것은 맞는 말이 되겠죠. 왜냐면은 이 로봇팔이 움직이면서 다른 것을 이제 사람 같으면은 이제 아이고 조심하는데 로봇들은 그런 것이 조심이 없죠. 그냥 이제 움직이니까요. 11번 보죠. 티거 용접에서 직류 전극성으로 용접할 때에 전극 선단의 각도가 가장 적합한 것은 했는데요. 자, 이것도 뭐 이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티거에서 전극성 할 때에 전극선 각도는 여기서 30에서 50도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12번요. 각 층마다 전체 길이를 용접하면서 쌓아 올리는 거. 자,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빌드업법 아니면은 덧살 올림이라 하죠. 그러니까 요 말이 제일 중요해요. 각 층마다 전체 길이를 용접하면서 쌓아 올리는 거. 그래서 모양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큰 홈이 있을 때 이렇게 한번 그죠, 1차 1층, 그 다음에 2층 이런 식으로 이제 쌓아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덧살 올림, 이제 빌드업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번을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가스 아크 용접에서 CO2 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중 위험한 상태가 되는, 위험한 상태는 과연 몇 프로 정도이냐 이런 말인데요. 15% 이상이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3 내지 3에서 4%일 때죠. 3에서 4% 있을 때 두통이 발생한다는 거. 요거도 이제 또 잘 나오기 때문에 또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을 보겠습니다. 납대모 가열 방법에서 가열론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거 이렇게 됐죠. 아닌 거.
납땜할 때는 뭐 가스를 쓰죠. 가스 용접할 때. 그 다음에 저항열도 쓸 수도 있고요. 고주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감마선 했는 거. 요것은 이제 우리가 그 엑스레이 있죠. 이제 방사선 시험에 쓰는 뭐 그런 이제 선을 가지고 우리가 감마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라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15번요. 다음 중 불연성 물질이 아닌 거. 불연성이라는 것은 불에 타지 않는 어떤 가스 이런 말이죠. 요것을 가지고 이렇게 불연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같으면 요거는 우리가 가연성이라고 해요. 네, 가연성 가스, 불에 잘 타는 가스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틀리고요. 이산화탄소, 질소, 네온은 사실 이제 불연성이보다는 불활성이라고 해요. 불활성인데 여기 있는 또 뭐 네온은 또 불활성이지만서도 또 불에 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일단은 맞게 해서 틀린 것은 이제 가번으로 이제 이산화탄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이죠. 전기저항 용접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자, 요거는 외울 때가요,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했겠죠. 점, 심, 프로, 옵셋. 이렇게 한다 했겠죠. 정심, 프로, 옵셋. 자, 점용접, 심용접, 프로젝션 용접, 옵셋. 점용접, 심용접, 프로젝션 용접. 그럼 당연하게 테르밋이죠. 요거는 이제 테르밋 같은 경우는 화학 반응열을 이용하는 하나의 이제 용접을 가지고 우리가 테르밋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17번 보죠. 영광의 인장 강도에서 하중이 이제 100N이고요. 시험편의 최초 단면적이 20mm일 때 제곱이죠. 응력은 몇 뉴턴 포유. 자, 여기서는요 사실 단위만 보시면 쉬워요. 이 지금 응력 단위가 뉴턴 퍼 미리미리 제곱이라 해야 됐죠. 자, 요것을 이제 다르게 쓰면은, 자, 요 퍼라는 것이 뭐죠? 퍼라는 것이 뉴턴에 나누기 미리미리 제곱이다. 이런 말이죠. 그죠? 요 이제 나누기가 바로 요 퍼를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위에가 지금 뉴턴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뉴턴이 얼마였죠? 100이죠. 여기가 100이 들어간단 말이겠고요. 밑에가 미리미리 제곱이죠. 여기는 20mm 제곱이죠. 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단위 그대로 요 수치들 있죠. 하중하고 단면적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20분의 100 이래 되겠죠. 그러면 당연하게 답이 5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공식 자체가 보면은 이게 단면적 분의 이제 하중 이렇게 해요. 단면적이 A이고 하중이 W라 봤을 때 공식은 단면적 분의 하중 이렇게 되는데요. 뭐 요런 공식을 모르더라도 요 단위를 가지고만 해도 충분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18번을 보겠습니다. 탄산가스를 이용한 용극식 용접에서 용광 중에 산화체를 감소시켜 기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Y에 첨가하면서, 자, 이런 게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보면은 기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Y에 첨가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나번에 SI 규소하고 MN 망간 뭐 이렇게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번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19번을 보죠. 불활성 가스 금속 아크 용접의 가스 공급 계통 후 확인 순서로 가장 적합한 것은 했는데요. 가장 먼저 출발이 그죠? 이제 용기에서 들어가야죠. 이렇게 용기 3개 중에서 한 가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용기 바로 다음에 설치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제 그 감압밸브가 들어가야 돼요. 압력을 감소하는. 그래서 감압밸브, 용기 감압밸브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거 답은 가본인데요. 그 다음에가 이제 가스량을 이제 얼마 썼는지 알 수 있는 유령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스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 뭐 밸브도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토치가 되겠죠. 그래서 용기 감압 밸브. 요것만 알아두셔도 요 답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특히 두꺼운 판을 맞대기 용접에 의해서 충분한 용입을 얻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이제 홈의 어떤 모양은 이렇게 됐는데요. 두꺼운 판이란 말이 나왔죠. 두꺼운 판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U형하고요. 그 다음에 H형 이런 것이 있어요. X형도 되겠지만도. 근데 가장 두꺼운 판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H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K형은 보통 6mm 이하 가장 이제 얇은 철판이고요. V형은 6에서 한 20mm까지를 할 수 있고요. K형은 한 20mm 정도, 뭐 약간 이상이 될 수 있는데 보통 한 20m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H형 같으면은 50mm 이제 보통 이상 뭐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H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21번요. 서머지 다크 용접기로 스테인리스강 용접, 덧설 붙임 용접, 조선의 대판계 용접할 때 사용하는 용접용 용제. 자, 이 프럭스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영어로 프럭스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프럭스형 용제 중에서 지금 스테인리스 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조선의 이제 대판 용접할 때 쓰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프럭스형 같은 경우가 뭐 용융형, 그 다음에 혼성형, 그 다음에 소결형 이런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중에서는 소결형을 이제 이런 쪽에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혼합형 용제라는 것은 프럭스의 서머지드 아크에 없습니다. 자체가 용제로. 실제로 이제 서머지드의 용제는 용융, 소결, 혼성 이렇게 세 가지라 또 보셔도 되겠습니다. 22번요. 레일 및 선박업 프레임 등 비교적 큰 단면적을 가진 조조나 단조 풍호 맞대기 용접과 보수 용접에 용이한 용접. 자, 여기 보시면 큰 단면 선박하고 레일을 했죠. 레일하고 선박의 큰 단면적을 가지는 거 이렇게 됐어요. 요것은 이제 선박이나 레일에 많이 쓰는 용접이 바로 테너빗 용접이 되겠어요. 테너빗. 미그 같으면은 뭐 시옥도 용접하고 비슷한 이런 것이 되겠고요. 큰 단면적은 또 힘들고요. 티거 용접은 또 박판 얇은 판에 하겠죠. 뭐 브레이징 같으면은 이제 그 경납댐이라 해가지고 이제 가스 용접이 되기 때문에 또 이거하고는 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보죠. 용접에 의한 이음을 리벳 이음과 비교했을 때 용접 이음의 장점이 아닌 거 이렇게 됐어요. 용접 이음의 장점은 이음 구조가 간단하다. 맞죠? 판 두께의 제한을 거의 받지 않는다. 크진 받지 않죠. 가장 이제 두꺼운 판도 되니까요. 다음번에 용접 모재의 재질에 대한 영향이 작다 했는데, 이 용접을 하게 되면은 이 모재 재질이 약간씩 변형이 돼요. 바뀔 수가 있어요. 작다가 아니고 여기에 이제 크다 되겠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하나의 크다 이렇게 해서 단점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밀성과 수밀성을 얻을 수 있다. 자, 이것은 이제 맞는 말이 되겠죠. 자, 24번입니다. 피복 배합제의 성분 중 탈산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요. 탈산제로 할 때는 탈산은요, 페로, 실망TR 이렇게 한다 했죠. 페로자가 들어가야 되고요. 실리콘, 망간, 티탄, 알루미늄 이렇게 이제 네 가지는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망간,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것은 지금 나왔어요 이제. 근데 여기 이제 여기 실망TR에서 안 나오는 것이하고 안 나온 것이 규소철하고 유황이 이제 안 나왔는데, 규소철은 이제 맞는 것이고요. 맞는 말이고, 그러면은 틀린 것이 뭐냐 하면은 유황이 되겠죠. S 유황이 이제 탈산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번을 보겠습니다. 아크에어 가우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요. 가번에 가스 가우징에 비해서 2, 3배 정도 작업 능률이 좋다. 맞죠? 용접 현장에서 결함부 제거, 용접 호모 준비 등 가공 등에 이용된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탄소광 및 철제품에만 사용한다. 자, 요것이 틀렸죠. 탄소광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비철금속도 이제 가능하다. 요 말이 또 중요하다겠죠. 아크에어 가중에. 그래서 정답은 다분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가스 용접에서 산소 용기 취급의 설명에서 잘못된 것이죠. 이 산소 용기에서 꼭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요.
뭐 기름이라든지 그리스를 사용한다 이 말이 꼭 나와요. 이 말을 잘 보셔야 되는데 가번에 보죠. 산소 용기, 밸브, 조종기 등은 기름천으로 이제 잘 닦는다. 자, 특히 이제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했죠. 왜냐하면은 산소하고 기름이라든지 아니면 그리스 이런 거하고 접촉하면은 산화 현상, 그래서 이제 불이 난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번이 잘못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 27번요. 가스 용접봉을 선택하는 공식으로 맞는 말은 했는데요. D가 지름이고 T가 판두께였습니다. D 꼴에서 2분의 T 플러스 1이죠. 네, 그래서 가번입니다. 이거는 뭐 자주 실제로 계산도 나오기 때문에 좀 외워두셔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보죠. 교로아크 용접기는 무부하 전압이 높아 전격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서 전격 방지기를 설치합니다. 이때 전격 방지기죠. 방지기의 2차 무부하 전압을 몇 볼트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이제 적당하냐. 이것은 20에서 30볼트가 되겠죠.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이 교로아크 용접기의 이제 무부하 전압은 70에서 보통 80볼트입니다. 70에서 80볼트짜리를 20에서 30 정도로 낮춰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전격 방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요. 가스 용접봉 선택의 조건에 해당하지 들지 않는 것이 적어도 않는 것입니다. 자, 모재와 같은 재질 맞죠?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맞습니다. 용융 온도가 모재보다 낮을 것이 아니고 모재보다 이거는 높을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낮을 것이 아니고 높을 것이 이제 맞습니다. 기계적 성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이거는 뭐 당연히 맞겠죠. 자, 30번을 보겠습니다. 가스 용접의 특징 설명으로 이제 또 틀린 거 이렇게 됐죠. 가번에요. 가열시 열량 조절이 비교적 어렵다. 맞죠? 피복 금속 아크 용접에 비해서 후판 용접에 해당하다. 자, 이거는 이제 후판이 아니고요. 이제 박판이라고 했어요. 이 가스 용접은 후판은 잘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얇은 이제 박판 용접에 적당하다. 이것이 맞기 때문에 나번이 틀린 것이 되죠. 전원이 없는 곳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고요. 피복 금속 아크 용접에 비해서 유해광선 발생이 적죠. 이것도 맞습니다. 31번 보죠. 가스 절단 시 예열 불꽃이 강할 때에 생기는 현상. 자, 예열 불꽃이 강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런 말인데요. 가번에 절단면이 거칠어진다. 자, 이것이 맞아요. 절단면이 거칠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윗모서리가 둥글게 또 녹아요. 이런 것이 이제 강할 때 생기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번이 됩니다. 32번요. 아크 용접기의 사용률에서 아크 시간과 휴식 시간을 합한 전체 시간을 몇 분으로 기준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10분으로 기준합니다. 10분을 했을 때 10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3분을 이제 아크를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뭐 7분을 놀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을 때에 그러면은 3 나누기 3 플러스 7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30% 나오겠죠. 이제 그러면은 요 사용률은 뭐 30%이다. 그럼 30%라는 것은 10분 중에서 3분은 이제 아크를 했고요. 7분은 뭐 쉬었다. 이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33번을 보겠습니다. 가스 절단의 예열 불꽃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또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절단산소 운동량 유지. 자, 맞죠? 절단산소 순도 저하 방지. 맞습니다. 이 순도하고 순도가 떨어지게 되면 절단이 잘 안 됩니다. 절단 개시 발화점의 온도 가열. 자, 요것도 맞죠? 절단 개시할 때에 그 온도가 뭐 일반 쇠 같은 경우는 800에서 한 900도씨 이런 식으로 온도가 맞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절단 제어 표면 스케일 등의 박리성 제어. 표면 스케일의 박리성, 이게 박리는 벗겨진다 이런 말인데 이거하고는 큰 관계 없죠. 절단 불꽃하고는 박리성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4번요. 전류 밀도가 클 때 가장 잘 나타나는 것으로 아크 전류가 일정할 때 아크 전압이 높아지면 용접봉의 용융 속도가 늦어지고 전압이 낮아지면 용융 속도가 빨라진다.
자, 요것은 이제 어떤 특성이냐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아크 길이 자기 제어 특성이라고 합니다. 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뭐 내용이 한창 이제 많아지는데 다른 거는 뭐 크게 보지 마시고, 그죠? 전압이 높아지면은 용접봉 용융속도가 늦어요. 전압이 높을 때는 용융속도가 늦고, 반대로 전압이 낮으면은 용융속도가 빨라지는, 자, 이 특징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그 아크 길이 자기제어 특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5번요. 침몰선의 해체나 교량의 개조 시 사용되는 수중절단의 가장, 자, 수중절단, 이거 무조건 수소죠. 수중절단, 수중용접은 수소가스가 되겠습니다. 자, 36번 되겠습니다. 산소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또 틀린 거 이렇게 냈죠. 무색무치, 맞죠? 그 다음에 물의 전기분해도 제조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가연성 가스이다. 자, 요거 틀리죠? 가연성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조연성이죠. 조연성 가스이다. 다음번에 액체산소는 보통 연한 청석을 띈다. 요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7번이죠. 저수소계 용접봉의 건조에 대해서 올바르게 된 것. 이 저수소계 용접봉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석기가 있을 때는 이제 기공이 이제 발생하죠. 뭐 스펙터도 많고, 그래서 용접이 잘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저수소계 같은 경우는 300에서 350도요. 300에서 350도로 한두 시간이죠. 한두 시간을 한다. 요거는 뭐 꼭 기억하세요. 보통 이제 70에서 한 100도씨 같은 경우는 보통 용접봉, 우리가 말하는 4313, 이런 경우가 70에서 100도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은이 되겠습니다. 자, 38번요. 직류아크 용접을 할 때 극성 선택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이제 먼 것 했어요. 직류아크 용접 같으면은 이제 뭐 극성이 두 가지 있죠. 전극성하고 역극성,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고려해야 될 거하고 뭐 관계가 먼 거. 심선 재질, 이거는 이제 고려해야 되겠죠. 피복제 종류도 해야 되겠고요. 이염의 모양도 해야 됩니다. 라벨 용접지거, 이거는 뭐 크게 고려할 필요 없죠. 용접지거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용접을 이제 할 때 어떤 철판, 모재를 이제 고정시켜주는 장치, 잡아주는 장치를 우리가 뭐 지거하니까요. 요것은 관련이 없다 보시면 됩니다. 39번 보죠. 가스 용접 작업에서 양호한 용접부를 얻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과 거리가 또 먼 것입니다. 양호한 용접부를 얻기 위하, 이런 말이 되어 있죠. 가번에 기름, 녹 등을 용접 전에 제거해서 결함을 방지한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모재의 표면이 균일하면은 가열의 흔적은 있어야 된다. 자, 이 가열의 흔적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미리 어느 정도 열을 받았을 때요. 이제 받았을 때에 이 가열되어 있으면은 용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열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고요. 용입 상태가 균일해야 된다. 용접부에 첨가된 성질이 양호해야 된다. 자, 이것은 맞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고급 주철의 바탕 조직으로 맞는 것은, 자, 이것은 이제 외워두세요. 고급 주철의 바탕은 이제 펄라이트 조직,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가장 답을 찾기가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41번요. 탄소광에 니켈이나 크롬 등을 첨가하여 대기 중이나 수중 또는 산에 잘 견디는 내식성을 부여하는 합금강으로 불수강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니켈하고 크롬을 첨가했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스테인리스 강이죠. 다른 말로 해서 불수강 이렇게 하는데, 스테인리스 강이 되겠습니다. 42번요. 금속의 공통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됐는데요. 소성 변형이 있어야 가공이 쉽다. 자, 이거는 맞죠. 일반적으로 비중이 작다. 대부분은 비중이 좀 큰 것이 많아요. 우리가 비중이 이제 4.5를 기준해서 4.5보다 이하를 경금속, 그 다음에 4.5 이상을 이제 중금속 하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금속은 이제 중금속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작아야 한다. 이것을 이제 틀린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43번요. 구리 니켈 규속의 합금으로 강도와 전기 전도율이 좋아 주로 통신선, 전화선 등에 쓰이는 것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코로손 합금이랍니다. 코로손 합금. 구리하고 니켈 규속의 합금으로서
전기 전송이 좋고 통신선에 든다. 코로손 합금 이렇게 됩니다. 44번요. 피복 아크 용접에서 용접성이 가장 우수한 용접 재료로 적당한 것은, 이 용접성이 이제 좋다는 것은요, 탄소의 함유량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탄소가 적을수록 용접은 잘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저탄소광이 이제 용접이 가장 잘 되는 그런 이제 금속이 되겠습니다. 4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담금질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했는데, 담금질 같은 경우는요, 금속을 열을 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열을 줬다가 갑자기 물이라든지 기름에 넣어서 냉각하는, 그래서 경도하고 강도를 높여주는 뭐 이런 방식을 말하는데요. 가장 관계 깊은 것은 바로 이제 변태점입니다. 변태점. 왜냐하면 변태점 상태에서 이제 가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냉각을 시키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변태점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6번요.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강을 용접하여 사용 중에 용접부에서 녹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이제 녹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닌 것 이렇게 돼요. 뭐 TI라든지 V라든지 MB 등을 첨가한 재료, 저 맞아요. 저탄소의 재료를 선택하는 거, 이것도 맞고요. 용치화 처리 후 사용한다, 이것도 맞는 거고요. 크롬 탄화물을 형성토록 시효 처리한다, 이것이 이제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번 보겠습니다. 강어 표면에 질소를 침투시켜요. 경화시키는 표면 경화. 자, 질소를 침투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질합법이라 하죠. 질합법. 질소를 침투하는 것, 질합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탄소를 이제 침투한다 그러면은 침탄법이 되겠죠. 침탄법. 48번입니다. 색깔이 아름답고 연성이 크고 금색에 가깝다. 자, 요렇게 나오면 답이 이제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톤백이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파리향동. 파리향동 금색에 가까워서 장식에서는 이런 항동을 말하고요. 이 문자메탈 같으면 우리가 육사 이제 항동이죠. 이것을 이제 또 문자메탈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49번요. 주석 청동에 납을 첨가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청동에다가 납을 첨가했다. 요것만 가지고 답을 찾으시면 돼요. 이제 연청동이라 하죠. 연청동. 그래서 뭐 주석 청동에 납 첨가했는 거, 뭐 베어링 패킹에 쓴다. 연청동이 되겠습니다. 50번을 보겠습니다. 합금강에 첨가하는 원소 중에 고온 강도계에선 인성 향상과 저온치성을 방지해 주는 거 이렇게 났죠. 방지해 주는 것은 했는데 이것은 MO가 되겠죠. 몰리브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도면의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거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요 12-20 요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앞에 있는 요 12가 뭐냐면은 구멍의 수라 했죠. 구멍 수가 12개이고 20은 구멍의 지름을 뜻하죠. 그래서 구멍 수가 12개를 찾으시면은 대부분이 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멍 수 12개가 바로 요거죠. 그래서 답은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번요. 가공 방법 보조기호 중에서 연삭에 이제 해당하는 것은, 연삭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라인딩이라고 하죠. 그라인딩. 그래서 그라인딩에서는 G를 가지고 연삭이라 합니다. C 같은 경우는 이제 치핑이죠. 치핑이고, F는 지정이 없음 이런 뜻이 되고, 요 M은 기계 가공, 뭐 밀링이라든지 선반 같은 이런 것이 이제 또 M이 됩니다. 요 F도 가끔씩 나와요. 지정하지 않음은 어떤 기호냐? 여기 이제 F가 되겠습니다. 53번입니다. 배관도에서 유치어 종류와 문자 기호를 나타내는 것 중에서 틀린 거 이렇게 했는데요. 뭐 A 공기 맞고요. 연료가스 G 맞죠? 연료유 또는 냉동유. 뭐 기름이니까 O 맞겠죠? 전기는 S 되겠고요. W는 이제 뭐 이렇게 말하는 물이죠. 워터. 그래서 틀린 것이 라본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보겠습니다. 보기 입체도의 정면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요 부분을 이제 앞면에서 봤어요. 그랬을 때의 모양은 이렇게 됐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정답을 이렇게 쭉 한 개씩 보시면요. 여기가 V자가 되어 있고, 여기가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요 부위가 끝에 요 부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V자만 있죠. V자만 있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바로 이게 답은 되겠죠. 그래서 한 개 한 개를 찾아보시면은 이제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55번 보죠. 원호의 반지름이 커서 그 중심 위치를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경우 지면 등의 제약이 있을 때 그 반지름의 치수선을 구부려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치수선을 구부려서 할 수 있어요. 이때 치수선의 표시 방법으로 맞는 것은 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가본 보죠. 치수선에 하살표가 붙은 부분은 정확한 중심 위치를 향하도록 한다. 자, 이것이 맞는 말이 되겠어요. 하살표가 붙을 때는 이제 정확하게 중심 위치를 향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번 보죠. 전개도법의 종류 중 주로 각기둥이나 원기둥의 전개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각기둥, 원기둥에 쓴다는 것은 평행선법입니다. 각기둥, 원기둥에 쓰는 것은 평행선법을 이용한 전개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57번이죠. 보기와 같은 제3각법으로 투상도를 작도할 때에 누락된 평면도로 이제 작당한 것은, 자, 요 이제 정면도하고 우측면도가 있고요. 요 두 가를 가지고 이제 평면도를 이제 유출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라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은 많이 어려워요. 자, 58번을 보겠습니다. 그리모 투상법의 기호이다. 맥각법으로 나타낸 것이냐 이렇게 됐는데요. 이것은 제3각법이 되겠습니다. 59번을 보겠습니다. 치수선, 치수보조, 지시선, 해전 단면선으로 사용되는 선호 종류는 치수선, 치수보조선은 가는 실선이 되겠죠. 가는 실선이 되겠습니다. 자, 60번입니다. 제1각법에서 좌측면도는 정면도를 기준으로 이제 어느 쪽이 아니라 일각법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측면도는 정면도의 바로 우측에 있어야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정면도 같으면은 여기 이제 좌측면도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왼쪽이 우측면도가 있고 밑에가 이제 평면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가 이제 저면도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제3각법하고는 서로 반대의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제1각법이고, 제1각법은 이제 선박의 제도에 많이 쓰는 그런 이제 제도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2회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한 10회 이상의 분량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해도 아마 이해하기가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